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긴장감 속에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제 몇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리가 한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줄고 있는 점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또 차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 내수에 미칠 영향 주말에 보통 붐비는 거리들이 요즘에 한산하고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 쪽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관광에다가 만에 하나 더 확산될 경우 내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비 쪽의 문제가 생산, 제조로 전이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중국에서 공장이 멈춰서게 되면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멈춰서게 되면서 소비 섹터에서 생산까지도 전이되는 이것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일단 관광과 내수는 타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광객은 급감하고 있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면세점들 또 서울의 면세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까지 나온 것이 이제 내수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해서 요즘에 백화점, 마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거의 3분의 1 토막도 완전히 줄어들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수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생산 쪽으로도 이번에 충격이 전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가 길게 갈 경우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게 간다면은 새 차를 제때 못 놓는 그런 타격을 자동차 업체들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수라든가 소비 타격은요. 이게 지금 만약에 3개월짜리 소비를 안 했죠. 그러면은 충격은 있지만 나중에 회복될 때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바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생산과 제조에 타격을 준다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나온 게 이제 자동차 업계인데요. 자동차의 이제 부품들을 보면 이제 와이어링 제품들, 특히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뼈대를 깔고 배선 장치를 먼저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제품들이 실은 가격 단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와이어링 제품들이 대단한 제품들은 아니고 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적기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문하고 필요하면 주문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중국이 멈춰서면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공장을 문을 닫기로 이제 했고요. 한 3, 4일간. 현대차도 일단은 닫는다 안 닫는다는 공식 발표는 안 했으나 몇몇 공정을 좀 줄이면서 현대기아차도 아마도 이번 주 내에 언제까지 닫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한국 GM 공장 역시도 일단 조업 차질. 아마도 오늘 내일 며칠 문을 닫을지를 곧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배터리 업체도 실은 중국 내 부품들 때문에 또 멈춰서고 있고 가전 공장은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문을 닫았거든요. 물론 한 2월 8일, 9일 재오픈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게 된다면 이제 생산 제조까지도 큰 타격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업계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뭔 건가요? 어떤 대책을 쓸 수 있는 기다릴 건가요? 수밖에 없는 대책이죠. 네. 이 부품을 국내에서 이게 대단한 부품은 아니지만 단가라든가 그 기존의 공정 차원에서 이걸 바로 우리가 국산화 부품을 할 수는 지금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빨리 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번 사태가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에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로까지 확산될까 하는 부분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보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런 이제 좀 더 많이 조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고요. 이래저래 보면 한 20%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만 확산이 되고 우리는 잡히는 경우와 중국도 확산이 되지만 너무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까지 확산될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과 한국 모두 잡히지 못한다면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0.7%포인트나 추락할 수 있다. 올해 그럼 경제 성장률 우리가 2.4를 최대 봤잖아요. 여기에서 0.7을 빼야 되는, 물론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기는 한데 만에 하나 중국 확산, 한국 확산까지 동시에 나올 경우에는 이 정도의 충격이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는 우리가 방역으로 막고요. 중국에서 빨리 좀 잦아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우리가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